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최우선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부의 적과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외적에 대한 방비는 국군 장병들이 불철주야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고 재난, 재해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무명의 슈퍼맨들인 소방관, 의사, 공무원 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나라 전체를 거대한 질병재난관리본부로 만든 주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엔지니어들입니다. 사실 국내 인프라 산업은 막대한 돈이 드는 만큼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성수대교와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를 계기로 대변혁을 맞이합니다. 빨리빨리라는 슬로건 아래 제대로 되지 않던 시설물 안전관리가 두 번의 참사로 수백 명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자 업계엔 자정의 물결이 요동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생기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죠. 유럽, 미국 등은 해마다 홍수와 가뭄, 산불이 발생해 많은 인명이 사상하고 국가 비상사태가 발령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6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죠. 매년 최악이라는 타이틀을 갱신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은 모두 초기 진화에 실패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막심했던 이유는 바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난해 4월 강원도 대규모 산불 당시 고속도로 CCTV 장면입니다. 사방이 캄캄한 늦은 밤 경광등을 킨 소방차가 줄지어 달립니다. 강원 산불은 대규모 화재로 인해 단일 화재로는 가장 많은 900대 규모의 소방차가 동원됐습니다. 광역 지원으로 서울, 경기 소방차들이 총출동하게 됩니다. 신속한 장비 동원의 원동력은 바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였습니다. 화재 당시 불이 점점 남쪽으로 퍼진 점을 볼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자칫 도로 통제로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정대로라면 경북 지역 대도시권까지 불이 번질 위험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소방차가 장거리 출동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도로사정과 교통사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풍에도 초고압 물대포를 쏠 수 있고 원격 조작도 가능한 소방차 끝판왕 로젠바우어 판터의 합류도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차는 전장이 길고 폭이 넓어서 화재 현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SOC 확충으로 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시 국민들의 찬사를 받은 소방차 행렬, 장비와 인력이 신속하게 태백산맥을 넘을 수 있었던 탓에 대형 산불은 단 이틀 만에 진화됐습니다. 사고 이후 브리핑에서 소방방재청과 소방방재학과 교수들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화재 진압의 숨은 공신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노태우 정권 당시 완성된 1992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남북 방향 7개, 동서방향 9개, 총 7구 국가 간선망으로 산지 곳곳 빈틈이 없는 구조입니다. 국도는 포함하지 않고도 말이죠. 물론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재난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된 한국의 특성상 화재가 날 경우 피해는 더 막대할 수도 있습니다. 제때 진화를 못하면 불길이 인근 대도시를 순식간에 덮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촘촘한 도로망과 혀를 내두를 만큼 견고하게 설계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재난 컨트롤 타워로 설계된 시설물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좋은 장비와 인력이 있어도 산지 곳곳까지 가는 포장도로가 없다 보니 접근이 힘들고 초기 진압이 안 됩니다. 결국 소방헬기나 맞불을 놓는 수준에서 산불을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대처 능력의 실체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인프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고난이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계절이 있다는 건 한 번 생각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을 4번 더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재에는 또 어떤가요? 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 장마철만 되면 서울 한강 하류 지역은 강이 범람하여 마을이 침수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구로 가리봉 지역에는 마누라는 없어도 장화는 있어야 된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실상 홍수를 걱정하며 살지 않고 있습니다. SOC 선진국인 유럽은 2013년과 2016년 대홍수를 겪었고 지난해 이탈리아는 베네치아가 물에 잠기는 등 현재도 홍수와의 전쟁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은
1500에서 1800mm로 이 중 60% 정도는 장마철인 7, 8월에 집중됩니다. 홍수 입장에서는 유럽보다 우리나라를 더 선호하겠죠. 하지만 홍수가 홍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치수에 있습니다. 치수란 하천의 범람을 막고 관계용 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7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강 수계를 관리하는 댐은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댐들은 저마다 식수, 생활용수, 전력 생산 등 목적을 가지고 발전용과 다목적으로 기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발전용 댐은 좀 더 고차원적이고 기능적인 댐이라 비가 많이 올 때는 수문을 개방해 홍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10여 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치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전국에 설치된 보들은 홍수도 조절되지만 요즘 같은 가뭄에 탁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에게 녹조나 수질 문제로 공격을 받고 있지만 봄, 겨울 강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제공해주는 담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막는 가장 최고는 단연 제방입니다. 즉 뚝은 하천이나 해안, 호수를 일정한 유로 내로 제한해서 범람을 방지하는 시설물로 우리나라의 제방 정비는 전세계급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의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입니다. 이들 도로는 말 그대로 그 자리 자체가 제방입니다. 이들이 생기기 전에는 한강에는 넓은 백사장이 있었는데 모양도 구불구불하고 유로도 불규칙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들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건설되면서 현재 한강의 모습이 갖추어졌고 이 과정에서 대량의 콘크리트가 한강에 채워집니다. 한강을 횡단하는 이 두 도로가 없었다면 압구정, 여의도, 잠실 같은 부촌 지역도 없었겠죠. 철도나 도로, 교량, 건축물처럼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프라에 비해 제방은 물을 막아야 하는 디펜스적 역할을 해야 하다 보니 다른 시설보다 견고하게 지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에 맞서 싸워야 하는 유일한 SOC다 보니 예측도 어렵고 뚝 한 번 터지면 상상하기도 힘든 인명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치밀합니다. 그래서 댐의 경우 꾸준한 관리가 없어도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댐이나 제방 설계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100년, 1000년이 아닌 1만 년, 10만 년치의 데이터가 적용돼 설치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수자원 기술입니다. 이미 앞서 상하수도 편을 보셨다면 수자원 기술은 세균과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각종 수인성 질병을 국민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분야로 한국은 전세계 1, 2등입니다. 이 밖에도 태풍, 해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해상 방파제, 치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하고 해결하는 CCTV와 각종 정보통신 기술, 지진으로부터 방어를 해주는 내진 설계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이들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세계는 전염병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그들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고생하는 의료진들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재난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해준 것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한국식 재난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갖고 싸우고 있는 언성 히어로인 엔지니어들이 이제 세계를 지키는 지구 방위대가 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